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에서 느끼는 경우는 뭐 어리다고, 일 못한다고 진급에서 누락돼서 후배가 직장 상사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자격지심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서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또 꼭 회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친구지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친구들한테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왜 와이프는 나를 무시해? 남편은 나를 무시해. 우리 딸이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내를 보고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본질을 따지고 들면요. 진짜 상대가 무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제 위축되고 이제 예민해져서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무시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회생활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일단 직장에서는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리다고 무시당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리다는 기준이 도대체 몇 살일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니까 40대도 어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40대를 무시하겠어요? 어리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제 무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환경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혹시 내가 이제 무시당했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나이 때문이라고 그걸 이제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류일 수가 있어요. 물론 진짜로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했는지 이거는 정말 각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포인트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어 지금. 나이 때문에 어리다고 무시당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정말 나이 때문인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나이 어린 티를 내지 않는다가 첫 번째예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이 만만히 본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나이 어린 티를 내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왜 대충 넘어가려고 막 혀 짧은 소리 막 내면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혀를 막 쏙 내밀고 막 이러는 경우. 그리고 막 어린이가 봐줘 이러는 마음이 그런 어리광이 보이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도 안 귀여워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막 어린 척하고 막 잘못한 거 막 머리 긁고 막 이러면서 넘어가려는 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 귀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단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무런 예외 상황이나 양해해 줄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 철저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들 프로잖아요. 그죠? 어리다고 월급을 안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프로다. 도움을 받거나 실수해도 양해해 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른답지 않은 사람과는 대면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이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직장 상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짜증내고 감정 기복 심하고 어리다고 막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저 사람은 참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은데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자라고 대면 횟수를 줄이자. 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는 어떤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인격 문제로 딱 한정 짓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의 문제 한정 지어서 정서적으로 금을 딱 긋는 거죠. 저 사람과는 되도록 대면 횟수 줄이고 어떤 그런 교류를 최대한 줄이겠다. 나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라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선을 그어버리면요.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정중한 품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위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품위 있게, 내가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인격을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해서 나한테 맞는 품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랑 관계없이 이분 무거워야지 품위가 있겠구나. 이런 거. 그러면 절대로 말 옮기지 말자. 회사에서건 어디서건 막 누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폴딱폴딱 이제 말을 옮기는 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코칭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럴 땐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진지하게 직장을 생각하는 내 태도가 딱 장착되면 나이랑 상관없이 점점 이제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는 거죠. 점점 나이가 그럼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나의 정중한 품위가 점점 이제 성숙되는 말이죠.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약점은 줄이고 강점은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뭐냐. 지금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약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난 숫자에 약해. 보완을 해야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완해야지. 이제 숫자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겠다. 근태에 약해. 맨날 5분씩 늦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근태. 일찍 와서 내 근태 때문에 다시는 잔소리 안 듣는다. 이런 결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장점. 나는 다들 있는 데서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해. 라는 그런 장점은 계속 더욱더 보완해서 어필하는 거. 약점 줄이고 장점을 보완하는 것만큼 나를 정말 이렇게 존중받는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런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자, 한 가지 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기준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하고 친한 지인이 이제 잡지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왜 도대체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다 뜯어 고쳤다. 본인이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잡지사가 조그매서. 그래서 그런 잡지사에 이제 무거운 걸 보면 막 남자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옮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리고 남자 직원들은 또 탕비실은 여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요즘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젊은 친구들도 은연중에 다 이제 고정관념화 돼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뜯어 고쳤대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들한테 무거운 거, 자, 한 번에 못 날르면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날러. 쟤들보다 뭐 월급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돼? 라고 이제 사장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탕비실 담당자, 자, 전원, 막 전부 다 남자건 여자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다 정리하고. 제 지인이지만 너무 그 사람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 오너를 해도 저런 마인드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 직원들은 막 여직원들이 이제 그게 이제 딱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잡지사는 참 무거운 거 옮기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막 너무나 막 씩씩하게 다들. 그래서 뭐든지, 자, 내가 뭐 어리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아니면 남자라고 해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특별 대우 그 회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다른 회사지만 정말 나중에 내가 정말 회사를 키우면 저런 회사를 만들어야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특별 대우 없고, 누구나 공평하고, 이런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라는 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 누구든지 나를 특별 대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바라지도 않고 나는 어떤 그런 고정된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또? 어떤 이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어떤 그렇게 무시당할 때는 어떤 이런 5가지 원칙으로 나를 적용해서 이제 거기에서 대처하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엄마랑 너무 힘들어. 딸이랑은 몇 마디만 말만 오가도 싸움이 돼. 막 남편이 무시해. 아내가 무시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참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과 또 다른 문제. 직장 사람들이야 이제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정은 평생 안 볼 수도 없는 혈연 관계잖아요. 가장 이렇게 막 무시한다는 어떤 느낌 들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대를 내 뜻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가족들로부터 이제 무시당한다는
자꾸 어떤 느끼는 경우에는 3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때는 내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 배우자한테, 남편에게 하면 남편한테, 아내한테면 아내한테.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이게 있어 나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이럴 때 참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 난 이런 느낌인데. 얘기해 달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 왜 내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게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은 뭘 원해서 그러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래서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얘기 들었죠? 세 번째 단계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상처 입고 그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진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더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싸움과 갈등은 계속되는 건데 의외로 가족들이 갈등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3단계를 거치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을 느끼면 더 얘기를 안 하고 더 비난하고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3단계를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갈등 문제에 있어서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참 안 좋죠. 그런 느낌에서 이제 많이 좀 이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존중받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